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6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뉴스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MBN 매경TV죠. 매경TV가 과연 없어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 종합편성 채널 이 방송가 주변에 무성합니다. 그게 뭐냐? MBN 사태의 본질은 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결국 MBN은 종합편성 채널에서 없어지고 방송 자체가 없어지는 거냐? 뭐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오늘 그 기자협회에 보면 그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와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보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MBN이 받고 있는 혐의는 뭐냐면 그 회계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 뭐냐면 MBN을 처음에 설립해서 그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처음에 설립할 때 방송심의위원회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그 허가를 받을 때 요건이 있습니다.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요건이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는 거죠. 그 위반이 뭐냐면 그 2011년 처음 종합편성 채널 그 허가를 받을 때 최소 자본금이 3천억 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그 회사 예금을 담보로 해서 600억 원을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 받는 것을 전부 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해서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삽니다. 그랬는데 이 사항을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재무제표에 기록을 안 했다 이거죠. 기록을 안 한 상태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이렇게 우리가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MBN이 종합편성 채널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무제표에 반영 안 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거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게 드러난 겁니다. 자, 드러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법 18조에 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중단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할 수 있다. 뭐 명할 수 있다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 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18조에. 그래서 방송가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따르면 지금 현재 MBN이 처하고 있는 사태는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지 않고 명확하게 법 규정으로만 하면 이 방송법 18조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1년에 처음으로 종합편성 채널 승인을 받을 때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거고, 왜 그러냐면 600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그걸 재무제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 후에 재승인을 받는 과정, 그러니까 이 재승인은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니까 2014년, 2017년 이렇게 재승인을 받았던 거죠. 재승인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결국은 최초에 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최초에 받은 그러한 문제점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대로 점검을 못한 상태에서 재승인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도 있다. 왜냐하면 최초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요청한 것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대로 검증을 못했고, 2014년에 한번 재승인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고, 2017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첫 번째 승인 받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재승인 받을 때도, 재승인을 해줄 때도 이 상황을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 해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나니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라는 데서 10월 30일 날 회의를 열어서, 자, 이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장대환 전 대표, 현재는 미등기 임원이라고 합니다. 장대환 전 대표에 대해서 해임을 권고하는, 그 다음에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뭐 장대환 전 대표 해임 공고하고 그 다음에 뭐 과징금 뭐 7천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 고발이 중요한 겁니다. 검찰 고발을 통해서 만약에 방송법 18조를 위반한 게 명백하다라고 한다면
이 행위시 법률, 그러니까 결국은 2011년 종합편성 채널을 처음 허가받았을 때의 법률, 그것도 결국 방송법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반한 것이 되면 그것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MBN은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최초의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허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재허가를 받은 것도 다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만 이렇게 된 문제가 아니고 금융감독원도 똑같은 혐의로 해서 검찰을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검찰 고발한 거와 별개로 사실은 검찰은 이미 10월 18일 날 MBN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런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수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을 한 지가 지금 10월 18일이니까 거의 2주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압수물을 분석하고 지금 그 일부 회계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관련한 전문가들하고 좀 전화통화도 해보고 뭐 이리저리 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누구도 지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면 2011년에 최초의 허가 기준으로만 보면 이건 명백하게 허가 취소 사유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과 2017년에도 재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재승인 해줬을 때는 그럼 왜 몰랐느냐? 그거야 뭐 최초에 몰랐으니까 충분히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했네? 또는 재승인 때도 우리가 잘못했네? 결국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MBN에만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의 입장을 제가 물어보니까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히 취소 사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이리저리 이런저런 논리를 대서 사실은 이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MBN은 이번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그 MBN의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사태를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꼭 지상파, KBS, MBC, SBS에서 다루는 거와 비슷한 수준에서, 제가 뭐 수치로서 그걸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방송가의 일반적인 그 분석가들에 따르면, 방송 전문 기자나 뭐 이런 그 사람들에 따르면 그냥 일반적으로 지상파 수준에서 다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뭐지? 하는 걸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MBN을 별로 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BN이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고, 이 조국 사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종편 채널은 TV조선과 채널A입니다. 그래서 TV조선과 채널A는 시청률이 지금 제법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MBN이 그러면 왜 조국 사태를 많이 안 다뤘을까? 그게 이제 바로 이 법률 위반, 방송법 위반, 이거와 아마도 연관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방송가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죠. 정권의 눈치를, 뭐 MBN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방송보다는 조금 더 그 정권 쪽의 그 이런저런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가 뭐 그건 파다하게 방송가에 있고 어느 정도 확인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더욱더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이 떨어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금융위원회 고발했죠. 금감원 고발했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면밀히 주시하겠다. 뭐 그건 뭐 별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것도 바로 MBN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10월 18일에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검찰에 다 고발했고 검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했고 거기 임직원들이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목소리를 과연 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BN이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지금 MBN이 위기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자들도 이런 위기를 호소하고 있고, MBN 그 노조에서도 성명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MBN 자체 회사 측에서도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융당국의 지적 등에 맞춰서 경영 분야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약에 앞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의 대응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뭐 그냥 일반론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 허가 취소나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MBN으로서는 지금 정말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사실은 뭐 약간의 뭐 찌라시 비슷한 뭐 이런 곳에서는 MBN 저거 곧 뭐 허가 취소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굉장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어떤 의미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누구도, 이 정권의 누구도 MBN을 뭐 허가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방송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MBN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2019년 11월 6일이라는 이 시점에서 본다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무엇이 가장 큰 변수냐? 역시 검찰 수사가 가장 큰 변수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장대환 전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뭐 조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처리 수준이 결정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한 경우는 뭐 구속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통해서 재판 과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길어지고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년 11월 달에 MBN이 또 재승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이게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훨씬 더 먼 얘기가 되고, 그러면 당장 내년 11월 달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문재인 정부가 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텐데 그때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는 지금 1년 뒤의 얘기니까 지금 현재 판단하기 어렵고, 1차적으로는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의 내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MBN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MBN이 어떻게 된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없다. 다만 1차적으로 누구나 다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고, 또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검찰 수사 결과 이제 재판에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사 결과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위기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